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이번 보고서는 은행 관련주입니다. 자, 은행 관련주를 보시면 하반기 중에 기준금리가 인상이 종료될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구간에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는 게 종료되고 인하되는 구간들까지 이어지는 이 초입으로 다다르면 은행업 주가는 이익 개선에도 불구하고요, 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보고서 중에서 가장 최선호주로 제시한 건 기업은행인데, 첫 번째, 순이자 마진 흐름의 다른 은행주들에 비해서 차별화된 것을 좀 보일 수 있겠고, 대손비용 환입 시 수혜가 가장 클 텐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소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며 소상인권에게 지원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내년부터 만기가 도래를 하면서 이 정상 여신으로 좀 전환이 되기 때문에 순이자 마진 개선이 두드러질 전망이고, 이 충당금 역시도 총 여신 대비 적립 비율 기준으로도 타행을 압도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환입을 이제 종료하게 된다면 가장 많은 자금이 돌아오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은행별로 한번 보시면, 네, 첫 번째로는 여기도 이제 더 보기 전에 이 두 종목도 관심 종목으로 좀 제시를 해줬는데, 지방은행이죠. 낙폭이 너무 과하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 우려와 그 다음에 지방 부동산 미분양 증가로 해서 자산 건전성 우려될 수 있는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우려라면 모든 은행주가 빠져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거만큼 같이 빠지지 않았다면 좀 오버해서 뺐다, 이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양사가 모두 수년간 기업대출 포트폴리오 조정과 가계대출 비중 확대로 자산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과거보다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 미분양이 특별 할인을 더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당 수익률이 9%에 육박한다는 점도 연말로 갈수록 과도한 저평가가 해소될 요인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로 하나씩 좀 보면, 첫 번째는 KB금융 대장주입니다. 자, 1분기에 특수채권 환입과 캐피탈 충당금 환입 영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4% 이익이 성장을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순이자 마진도 5bps가 상승을 했고요. 대출도 0.5% 성장을 해서 5.4%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2분기에도 순이자 마진을 상승을 하겠지만 가계대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대출료 성장은 1%를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3분기에도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난다고 보고 있잖아요. 물론 6, 7월까지는 인상할 것 같긴 한데, 이 순이자 마진 상승세가 이제는 조금 둔화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익 증가폭이 감소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 2분기 실적 이후로부터 점점점 더 가파라질 거라고 봅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작년보다 적은 희망퇴직 비용을 지출을 하여서 전년 동기 이익 증가 폭이 확대가 됐는데요. 지난 1분기까지 3년에 걸쳐서 7,170억의 충당금을 적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전 이익의 11.8%에 달하는 수준이고요. 이 정도 수준으로 한 은행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거를 상회해서 한 기업이 바로 기업은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이 대손 충당금이라는 거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은행이 돈이 없어서 이 고객들이 예금을 해놓은 것들을 해지를 하고 본인 돈을 받아가기 위해서 그때 이제 신청하는 거거든요. 나 이 돈을 받겠다, 나 이 돈을 또 받겠다, 이런 식으로. 그때 만약에 은행이 다 대출해주고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걸 더 많은 속도로 쌓아놓으라는 거죠. 그걸만큼 쌓아놓은 게 7천억인 거고요. 근데 평소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쌓아놓는다고 합니다. 자, 넘어가서 그 다음은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수수료 이익이 호조를 보이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5% 이익 성장을 했습니다. 자, 전분기 대비해서 순이자 마진이 6bps가 증가를 했고요. 대출도 0.5% 성장해서 6.8% 증가를 했습니다. 네, 앞에 봤었던 KB보다는 훨씬 더 많이 좋아진 모습이 보이죠. 자, 금리 기준 인상으로 해서 순이자 마진은 2분기에도 똑같이 상승을 합니다. 요 흐름은 똑같습니다. 가계 대출이 부진해서 1%대에 머무를 것이다. 그리고 3, 4분기는 증권 추가, 충당금 및 사모펀드 관련 비용 등이 소멸하면서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개선될 것이다. 요게 KB은행하고 좀 다른 겁니다. 증권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분기부터 3년을 걸쳐서 6,500억 정도의 충당금을 쌓았습니다. 이는 전년 세익 대비해서 11.6%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KB보다는 신한지주가 조금 더 상황이 나아 보이죠. 뒤로 가면 갈수록. 네. 그 다음은 하나금융입니다. 자, 하나금융지주부터 보시면 1분기에 작년 희망퇴직 비용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외환, 매매와 그다음 평가 이익,
그다음에 법인세, 환급 등의 특이 요인으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 이익 성장을 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순이자 마진 3bps 좀 적죠. 여기에 대출이 1.2% 성장하면서 0.8% 증가하였습니다. 자, 2분기는 순이자 마진은 상승하지만 가계대출 부진으로 대출 성장률이 1%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4분기에는 희망 퇴직 비용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4분기에 이익 증가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전망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을 하면 돈을 주고 이제 더 이상의 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익이 늘어날 텐데 이것이 없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지난 1분기부터 3년간에 걸쳐서 충당금은 5,250억, 전년 이제 세액 대비해서 10.7%. 그래서 하나금융지주 사실 좋지는 않고요. 네, 우리금융지주, 네, 횡령 사건이 일어났던 정말 역사상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좀 시중은행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보시겠습니다. 수수료 이익 호조와 비용 효율화 노력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5%나 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자 마진이 7bps, 그 다음에 대출이 0.8% 성장하면서 7.2%를 증가를 했습니다. 기준금리는 2분기에 상승할 것이고, 가계 대출 부진으로 인해서 1% 하회, 여기는 뭐 다 같은 얘기고, 3분기는 둔화할 것이고, 감소할 것이고, 4분기에도 작년보다 적은 희망 퇴직 비용이 지출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지난 1분기부터 3년 동안 거쳐서 4,130억 정도 충당을 했는데, 이것은 세전이익 11%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약간은 KB금융과 비슷합니다. 1분기까지는 정말 좋았으나 그 이후로부터는 큰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 우리금융 지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기업은행 보시기 전까지는 앞에서 봤던 은행들 중에서는 어디죠? 신한지주가 제일 나아 보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좋아진다라는 거는 이제 신한지주밖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기업이 바로 기업은행이고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충당금을 1분기에도 충당금을 쌓았어요. 여기는 1,211억 원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1%, 7% 이익 성장을 했고, 전년 분기 대비해서 순이자 마진 6bp 증가했고, 대출이 무려 2.2% 성장이 3.5% 증가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분기에는 순이자 마진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기업 대출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출 성장률도 다른 회사에 비해서 2%에 근접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보다 1%가 높습니다. 그리고 충당금 적립 영향이 이제 3분기부터 소멸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익 성장이 늘어날 전망이고요. 1분기부터 3년 동안 거쳐서 7,220억. KB은행보다 많죠. 네. 한 30억 정도 많습니다. 이것은 세전 이익으로, 그러니까 이익이 은행마다 다르잖아요. 이익이 다른데 여기는 21.8%라는 얘기죠. 21.8%. 그리고 이 충당금이 나중에는 이제 대전 충당금 같은 것들도 나중에 환입이 되고 나면 정말로 더 큰 이익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부분 11.8% 정도를, 아까 제일 높은 KB은행이 이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 것보다 10% 이상 높게끔 그러니까 타 은행보다 10% 더 적립금을 미리미리 쌓은 거예요. 그래서 더 최호선주가 된 거고. 그래서 저점에 좀 잘 잡아보는 그런 전략, 어차피 배당도 있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은행으로 이제 관심주를 보시면 BNK 한번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43.4%가 증가를 했습니다. 순이자 마진이 5bps 올라갔고요. 대출도 1.7% 성장해서 2.5% 증가를 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양호할 전망으로 보고 있어요. 2분기에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업 대출, 지방은행이기 때문에 지방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2% 근접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예전에 저희가 기사를 읽었을 때 지방은행에서 오히려 더 금리를 싸게 잘 빌려준다라고 해서 서울에 도심, 그리고 경기도, 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도 지방으로 가서 대출을 빌리려고 한다라는 기사들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이적 이익이 PF 수익이 둔화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감소하겠지만은 4분기에는 보다 적은 희망 퇴직 비용을 지출을 하여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익을 증가할 전망이다. 그리고 충당금은 2,130억 원을 충당을 했는데요. 작년 세액 대비해서 19%에 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또한 기업은행에 이어서 제일 많은 충당금을 쌓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여기 3분기, 4분기는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2분기 실적 하나 믿고 저점이라고 판단되시면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배당 수익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DBG 금융은 또 이어서 보시면 유가증권 평가이익과 부동산 매각 등의 힘에 이어서 31.3% 성장을 했고요. OBPS 전분기 대비해서 상승했고, 대출이 0.5%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감소는 1.7% 증가를 했습니다. 대출 감소는 일시적인 FP 자산 감소에 따른 것으로서 2분기 금리 인상을 되면서 다시 한번 살아날 것이다. 결국 1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렸을 거고, 2분기에는 실적 이후로 반등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는 전년 동기보다는 양호한 실적을 보일 거라 보고 있고, 충당금 890억 정도 쌓았고요. 세전이익의 12%. 네, KB보다는 더 좋은 충당금을 쌓았죠. 네, 결국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BNK도 좋겠지만은 DBG가 훨씬 더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JB 금융지주까지 보고 이제 밸류체인 밑에 보실 건데요. 자, JB 금융지주 보시면 높은 대출 증가에 이어서 26% 정도 이익 성장을 했고요. 순이자 마진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일 좋지 않죠. 대출은 근데 3.3% 성장해서 2%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작년 4분기에 일회성 상승이 소멸한 영향으로 좀 기인한 거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2분기는 다시 한번 늘어날 것이고 대출의 동반 상승까지 일어난다고 봅니다. 다만 3분기부터는 상승 둔화, 이익이 감소될 거라 보고 있고 충당금은 590억으로서 세전이익의 8.4% 달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좀 아쉽죠. 3분기부터 좀 살아난다는 흐름만 조금 더 얘기가 나왔다면 1분기 안 좋았으니까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고 이제부터 매수해서 올라가면 올라가겠구나, 연말까지 배당도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좀 그렇진 않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밸류체인 테이블이고요. KB, 아까 봤었던 KB, 신한, 하나, 우리, 기업, 그 다음에 BNK, DGB, 그 다음에 JB까지 지금 나타나 있는데, 일단 PBR부터 보시면, PR부터 볼까요? PR부터 보시면, 제일 낮은 이 3사가 바로 기업, BNK, DBG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22년도, 이번 연도에도 약간의 실적지를 보시면 요 정도,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 JB도 낮긴 낮네요. 네, JB도 하나 좀 추가를 해야겠네요. 그리고 뭐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우리까지도 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은행들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딱 봐서 PBR을 본 것인데, PBR을 딱 봤었을 때 2%대 들어오는 거는 이 세 개 화세밖에 없는 겁니다. 여긴 다 3%대가 넘어가니까. 중반까지. 여긴 또 거의 4%예요. 그죠? 그걸 기준으로 올해까지 본다면, 예상치를 본다면 2%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 이 안에 있는 이 세 개의 기업만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비슷하니까요. 이걸 기준으로 이제 ROE 쪽으로 본다면, 물론 또 ROE 쪽으로 가니까 이쪽 세 기업들이 좀 좋기는 하네요. 여기는 이제 9%대인 거고, 여기는 8%대 좀 낮아집니다. 물론 이제 올해는 9%대 높아지긴 하지만, 네, 그리고 이제 배당 수익률도 보자면, BNK는 배당률이 이번에 8%, 여긴 7%, 여긴 9%, 8%, 6%, 6%대로 조금 적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은행을 선택을 하시든 저점에 들어가서 배당률을 적정한 수준을 주는 회사, 그리고 PBR, PER, 그 다음에 ROE까지는 좀 확인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DBG 금융 지주가 여러모로 좀 괜찮아 보이지 않나 싶어요. 배당도 9% 주고, 그 다음에 뭐 PBR, 뭐 ROE, PER까지도 전부 다 낮고요. 이게 좀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최우선주로 얘기를 했었던 기업 은행까지는 좀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DBG 내용이 살짝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볼까요? 3분기 충당금, 네, DBG 괜찮아요. 내용도 DBG도 괜찮고 기업은행도 괜찮고, 네, 요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KB금융 일봉입니다. 네, 최근에 정말 많이 떨어졌죠.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정말 많이 떨어졌고요. 이것이 기간에 엄청난 매도 때문에도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떨어졌어요. 근데 뭔가 대장주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도 이 KB금융을 좀 팔았습니다. KB금융 좀 팔았고, 물론 고점이라고 좀 볼 수는 있겠어요. 여기도 고점 한번 찍긴 했었으니까 그게 내려왔다가 다시 고점 하락, 이런 느낌인데, 결국엔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2분기 좋을 건 알겠고 실적 나올 건 알겠는데 그 다음은 어떡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좀 과도한, 좀 여기도 낙폭이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일단 코로나 전 주가를 이미 뛰어넘었고, 여기가 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 좀 폭은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다시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KB는 어쨌든 간에 이제 대장주 22조 되는 이제 코스피 13이에요. 은행주 중에서 유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KB금융 정도는 뭐 매수해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뭐 매출액, 영업이익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텐데, 아까 뭐 흐름들은 다 보셨으니까요. 일단 여기는 3,200원 정도의 주당 배당금을 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이것은 거의 5% 후반대에서 6% 정도 해당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지금 47,000원 정도 됩니다. 47,000원 정도 되고, 여기서 쭉 내려왔을 때 요 정도 지금 측정이 되고 있고, 신한지주보다는 조금 아닌가요? 거의 뭐 비슷하게 떨어지긴 했네요. 월봉 보시면, 네, 월봉 보시면 여기도 요 정도 닿을 만큼. 근데 신한지주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이전 주가를 돌파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파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 그래서 제가 요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 잡아야 된다. 그래서 요번에 신한주가 내려올 때 좀 잡으시는 것도 필요하긴 할 텐데, 네, 그거는 이제 개인의 기조이겠죠. 네. 자, 20조. 아까 이제 22조와는 좀 차이가 나는 20조. 네, 코스피 13위가 아니라 17위. 그죠? 아까 13위였고, 여기 17위였고. 네, 신한지주였고요. 그나마 기관이 여기는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 외국인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1분기, 2분기 네, 실적도 조금씩 안 좋아지려고 보고 있고, 배당금은 이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337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금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가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연말에 기준가가 얼마 정도 되는 것까지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금융지주고요. 와, 정말 많이 떨어졌네요, 여기가. 주봉, 월봉. 아, 그래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금융이 전에 보고서를 봤었을 때 혹은 전 1분기 상황을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올라갔다가 하락했지만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고점 찍었고 그 이후에 쭉 하락하면서 버티고 있었지만 이번 계기로 좀 많이 내려오게 될 것 같고 요 정도 부분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없을 거라 좀 보고 네, 기간 외국인은 약간의 보합세 느낌 약보합 그다음 기간은 매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분기 2분기 성장한다고 보고 있지만은 네 어쨌든 배당률은 좋긴 하네요. 배당률 네, 배당률 3,250원 정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금융지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4,150원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네, 일봉상으로 여기도 정말 무시무시하게 내려왔네요. 여기는 근데 횡령사건이 있어서 사실 그게 좀 어떻게 해결된지도 모르겠고 이제 민영화가 거의 근접해 있고 이제 지분 정리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그 기사도 여러 번 제가 해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금융 쪽만이 아니라 그 은행 쪽만 아니라 증권주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M&A를 좀 하겠다. 그래서 증권주를 좀 인수를 하겠다. 증권 회사를라고 했는데 아직 뭐 얘기는 없고 이제 그거가 만약에 어느 하락 시점에서 말도 안 되는 계속 하락이 간다면 그 시점에서 아마 터뜨려서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거래량은 좀 제법 많고요. 은행 좀 여태까지 은행 중에서 네, 그래도 매도세가 제일 크고 근데 그걸 기관이 좀 받아가는 거 네, 좀 아이러니하죠. 기관이 판단하는 뉴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오히려 기관이 좀 매수를 했고 네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 네, 배당금은 1,049원 정도 네,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은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거의 강보합 수준으로 보이고 있는데 1,600원 정도 오늘 지금 기록하고 있고 여기는 뭐 저점이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유일한 이제 위안거리는 뭐냐면 코로나 주가 여기도 돌파를 한 번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런 상태에 다시 내려가고 있고 지금 여기 지금 20개월 봉선을 거의 맞다가 있고 여기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기업은행은 좀 많다. 그리고 10,000원이 호가 단위 변동 가격대이기 때문에 저기를 깬다면 매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요 바닥까지도 한 번 정도는 테스트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기관도 매도, 외국인도 매도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은 7조 원 정도 되는 시중 은행 중에 하나이고요. 배당은 845원 정도 줍니다. 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게 배당이 많이 주는 거죠. 네,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랑 주가는 한 50% 정도 차이 난다고 치면 배당도 50% 정도 차이 나야 되는데 배당이 50% 정도 차이가 안 나거든요. 한 30%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업은행이 훨씬 더 배당이 높다라고 또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봤었던 은행 중에서도 하나금융지주만큼 배당을 주는 것도 맞고요. 그다음 가격적으로 쳤을 때 그다음에 신한지주보다 훨씬 많이 주고 그다음 KB보다도 훨씬 많이 줍니다. 지금 기업은행이 주가적으로 봤었을 때 조금 낙폭이 좀 적다라는 거 빼고는 사업성도 나중에 3분기, 4분기 갈수록 좋아지는 건 기업은행이고 배당도 그에 맞게끔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혀 나쁠 게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방은행들을 보시죠. BNK 금융지주. 네, 오늘 여긴 강보합세로 좀 유지하고 있고 거래량이 그나마 좀 나오고 있어요. 80만 주 정도. 네, 여기도 하락을 좀 많이 했고요. 바닥을 깬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업은행이 이런 식으로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깨고 내려가면 얼마만큼 내려갈지를 좀 판단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는 뒷부분도 좀 상황은 좋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일단은 기간은 매도하다가 매수를 잠깐 돌아섰고 여기는 매수를 하다가 매도로 돌아섰고 매도 흐름이 더 많죠. 네, 그다음에 여기는 고배당주로 여기도 알려져 있기는 한데 우선적으로는 이제 배당이 다른 종목보다는 막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635억 원 정도, 5원 정도 줍니다. 네, 그 정도 주고요. 어떻게 좀 예를 들면은, 네, 또 어떻게 보자면은 여기가 기업은행보다 많이 준다고 볼 수 있어요. 한 8% 정도 주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사업성과 이제 향후 올라가는 건 좀 봐야 되는데 여기 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2조 정도 됩니다. 기업은행과 5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은 이제 DBG 여기도 이제 관심 종목 중에 하나죠. 강보합세 올라갔어 오늘은 또 8,300원. 네, 주가상으로 저점 찍고 많이 내려왔고요. 네, 요 정도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 3, 4분기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는 얘기도 좀 있고 배당도 많이 주고 그래서 괜찮다는 판단. 근데 어떻게 본다면 약간 요 구간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코로나 전주가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거기가 좀 저점을 찍을 때까지는 좀 관망을 좀 해보자. 그래서 1조 4천억 정도 회사이고요. 기간에 최근에 매수를 하고 있지만은 매도세가 더 확실히 잘 보이고 있고 외국인 역시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사 따라 외국인이 많이 산다 그러는데 외국인이 많이 사는 종목은 그렇게 크진 않네요. 네, 여기는 770원. 770원 주네요. 네, 그렇게 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사실 BNK 금융지주보다 훨씬 많이 주는 거죠. 주가로 봤을 때 한 900원 차이 나는데 배당으로는 60원 정도 넘게 차이 나니까. 네, 퍼센테이지 타지면은 그게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자, 그 다음은 마지막 JB금융지주. 좀 제일 좋지 않은 상황이죠, 여기가. 네, 지방은행들은 조금, 올라오고 있네요. 근데 하락폭이 워낙 컸어가지고. 월봉. 근데 여기는 진짜 많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고점에서 맞고 떨어지는 거. 여기는 매수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전주가보다도 훨씬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좀 매수하기 힘들고, 기관의 매도, 외국인의 매수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당 678원 정도 줍니다. 678원. 어떻게 본다면은 DBG 금융보다는 적게 주는 거죠. 네. 그 주가는 한 300원 차이 30원 차이 나는데 배당금은 100원 정도 근접하게 차이 나니까 좀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당률 측정하는 방법을 역으로 계산해서 기준일을 잡아보면 연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가격대들이 지금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보여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